자, 시작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페이지 폴트 핸들링까지 했죠.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나서 디스크에 있는 페이지를 메모리로 올리려고 하는데 메모리가 꽉 차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작나? 자,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텐데 원래 이 메모리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메모리하고 디스크 여기는 메모리고 여기 이제 디스크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떤 페이지가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요 페이지는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스왑 인이 되고 요 페이지 나가는 게 이제 스왑 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웨핑이 이제 페이지 단위로 할 텐데 어쨌든 요걸 이제 스왑 아웃 해야 될 텐데 요걸 반드시 스왑 아웃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스왑 인이 되려면은 요 페이지는 나가야 되죠. 이제 스왑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제 디스크에 써야 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 페이지의 카피본이 여기 있는 거죠.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디스크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오고 나서 한 번도 라이트가 안 됐어요. 그냥 한 번도 라이트가 안 됐으면 이 페이지 내용하고 이 페이지 내용하고 같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디스크에 또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버라이트가 되는 거죠. 오버라이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메인 메모리 관리할 때 요 모디파이 비트를 페이지별로 이제 모디파이 비트를 갖다가 하나 할당을 해 놓습니다. 하나 할당을 해 놓고 그러니까 이 CPU가 여기다가 라이트가 될 때 여기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그때 요 모디파이 비트를 1로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 초기 값은 이제 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페이지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제 라이트가 일어나면은 그때 비트를 1로 세팅해 줘요. 그럼 보통 그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 이런 경우에는 라이트를 안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요 페이지가 리플레이스먼트 돼야 된다 하더라도 요게 프로그램 영역이다 이러면은 굳이 라이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데이터 영역이라도 한 번도 모디파이가 된 적이 없으면은 굳이 라이트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가지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그 페이지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 프레임별로 모디파이 비트 또는 이제 더티 비트라고 합니다. 이를 이제 세팅해 놓는다 하는 게 한 가지 고려 사항이고, 자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가? 지금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한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거죠.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프로세서 유저 1에 대한 로지컬 메모리, 그러니까 프로세서 이제 여기 1이 되겠고, 요 놈은 유저 2에 대한 로지컬 메모리라서 뭐 예를 들면은
프로세스 2번에 대한 요 지금 로지컬 메모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페이지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 세 개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 그죠? 피지컬 메모리 어딘가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H, 그 다음에 로드 M이라는 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그 다음에 J는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요 세 개의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2는 요거랑 요 세 개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A하고 D하고 E하고 요 세 개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고, 지금 요 부분은, 그러니까 요 부분은 메모리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요것도 지금 메모리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요 프로그램이 지금 요 M 페이지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M 페이지가 어딘가로 들어와야 되는데, 메모리가 이제 꽉 차 있죠. 자, 여기 피지컬 메모리에 요거 모니터라고 해놓은 거는 요게 OS입니다. OS. 그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가 비어있고 어느 페이지가 꽉 차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OS 커널 영역도 피지컬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걸 올리려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이제 스왑 아웃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느 거를 스왑 아웃 시켜야 되느냐. 자, 요거 4번 페이지를 스왑 아웃 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이 실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는 스왑 아웃 시키면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럼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프로세스 2번에 있는 거는 일단 스왑 아웃 대상이 되고, 뭐 자기 프로세스에서도 H하고 J 중에 이것도 이제 일단 스왑 아웃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 대상이 될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죠? 일단 페이지 폴트가 났으면은 그 페이지 폴트가 난 페이지가 디스크 상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없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 프리 빈 영역이 있느냐, 프리 프레임이 있느냐, 있으면은 거기 사용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요거 없을 때죠. 없을 때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동작해야 되는데, 요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이제 어느 피지컬 프레임을 이제 쫓아낼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여기서는 빅팀이라고 이제 한 거죠. 어느 프레임을 쫓아낼 거냐 해갖고 그걸 선정한 뒤에 그걸 이제 쫓아내고 나면은 하나가 이제 새롭게 비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디스크에 있는 요 페이지를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뭐 페이지 테이블하고 프레임 테이블 업데이트하고 프로세스 다시 이제 시작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페이지 폴트가 난 거죠. 여기서 페이지 폴트가 난 거라서 피지컬 메모리 중에서 빅팀을 찾았더니 요 놈이 빅팀이에요. 예를 들어 요 놈을 찾아서 이제 스왑 아웃 시켜버리고 요 놈에 해당되는 거를 디자이어드 페이지를 스왑 시키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요걸 이제 고쳐야 되는데 요 놈이 밸리드가 되고 요 놈이 이제 인밸리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냐 하면은 이제 페이지 폴트가 가장 적게 일어나게 해주는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제일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가장 적게 일어나게 한다는 거는 내가 스왑 아웃 이제 한 페이지가 뭐 금방 또 다시 스왑 인이 돼야 되고 하면은 페이지 폴트가 자꾸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사용 안 할 페이지를 앞으로 사용 안 할 페이지를 리플레이스먼트 해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실행되다 보면은 그죠? 로지컬 메모리 상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막 실행되죠. 또 프로그램 카운터가 여기 있고 막 실행되다 보면 이제 몇 개의 페이지를 거치는 거죠. 요놈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면 요런 페이지들이 이제 액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페이지가 창조되는 거를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걸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같으면 뭐 1번 페이지, 이제 1, 2, 3, 4 해갖고 전체 5개 페이지, 로지컬 메모리가 어떤 프로세스의 로지컬 메모리가 이제 5개 페이지로 이루어졌는데,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레퍼런스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순서로 레퍼런스가 됐을 때, 이 실제로 피지컬 여기가 이제 5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지컬이 5개예요. (1, 2, 3, 4, 5) 그러면 이제 피지컬이 5개면은 페이지 폴트가 안 나겠죠. 충분합니다, 그죠?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제일 처음 액세스가 될 때는 우리가 지금 디맨드 페이징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디맨드 페이징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페이지가 제일 처음 레퍼런스 될 때는 페이지 폴트가 나겠죠. 왜냐하면 프로세서가 시작될 때 처음부터 메모리에 올려놓지 않는다 그랬죠. 그 페이지가 참조될 때 메모리에 올라옵니다. 처음 참조될 때. 그러니까 디맨드 페이지일 때는 요 때는 각각의 페이지가 처음 참조될 때는 페이지 폴트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피지컬 메모리가 또 5개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면은 딱 페이지 폴트가 5번 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피지컬 메모리에 그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피지컬 프레임 개수가 이제 뭐 1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페이지 폴트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피지컬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면은 페이지 폴트는 적게 나는 거는 당연한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요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면은 이제 FIFO라는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쓰니까 요렇게 안 내려가고 어떤 경우는 피지컬 메모리가 많으니까 오히려 페이지 폴트가 더 늘어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보이더라 이거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결국은 좋아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 중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FIFO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철학은 뭐냐면은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에 올라온 순서대로 먼저 메인 메모리에 올라온 걸 먼저 이제 내보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리플레이스먼트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이제 먼저 왔으니까 메모리에 먼저 올라왔으니까 이제 먼저 사용이 되고 이제 이미 한번 사용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사용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뭐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구현이 가장 심플하니까 어쨌든 이제 제일 단순한 방법으로 이제 FIFO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봤던 요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을 갖고 한번 요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을 갖고 실제로 페이지 폴트가 몇 번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피지컬 메모리가 3개 있었어요. 3개. 그러면은 요 앞에 1, 2, 3이 이제 프레임 넘버입니다. 그죠? 피지컬 프레임 넘버예요. 자, 제일 처음에는 이게 비어 있으니까 메모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 1번 페이지 레퍼런스 하면은 이제 1번이 들어와야 되죠. 여기에 그 페이지 폴트가 한번 났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2번 페이지 레퍼런스 되니까 아직 2개는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페이지를 이제 그 디스크에서 메모리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제 페이지 폴트가 그러니까 처음 레퍼런스 되니까 페이지 폴트가 난 거죠. 그럼 3번도 마찬가지고 요 뭐 그러니까 처음 그 페이지가 처음 레퍼런스 될 때 페이지 폴트가 나는 거는 디맨드 페이징에서 이제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이제 4번 프레임도 이제 처음 레퍼런스 되니까 올려야 되는데 4번 프레임도 이제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처음 레퍼런스 되니까 올려야 되는데 이게 꽉 차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온 이 페이지를 리플레이스먼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번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번은 좀 전에 있었는데 나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페이지 폴트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메인 메모리는 4, 2, 3이 있는데 4, 2, 3 중에는 누가 먼저 올라왔어요? 제일 먼저 올라온 게 2번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리플레이스먼트 시키는 거죠. 여기 이제 1번 페이지가 올라갑니다. 자, 지금 또 그리고 2번 페이지를 레퍼런스 했더니 4, 1, 3이니까 2번이 금방 나가버리고 없죠. 또 페이지 폴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4, 1, 3 중에서는 3이 제일 먼저 올라갔죠. 이놈을 리플레이스먼트 시키고 이제 2번 페이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가 또 5번 페이지는 5번은 처음 레퍼런스 되니까 당연히 페이지 폴트가 나야 되고 그럼 4, 1, 2 중에서는 4가 제일 먼저 올라왔으니까 여기 리플레이스먼트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페이지 레퍼런스 하면은 1번 페이지는 여기 있죠.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안 나죠. 2번도 안 납니다. 이제 3번은 여기 없죠.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나요. 여기서는. 그러면 5, 1, 2 중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메모리 올라왔죠? 요 셋 중에서는 여기 메모리 제일 먼저 올라왔죠. 그래서 3번 페이지가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4번은 또 5, 3, 2 중에 4번은 없죠. 페이지 폴트가 또 나요. 그래서 요 5, 3, 2 중에서는 이제 2번이 제일 먼저 왔으니까 여기 4가 되죠. 자, 5번은 5, 3, 4 중에 5번은 여기 있죠. 페이지 폴트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자, 요거 세 보면은 총 몇 번인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페이지 폴트가 났어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피지컬 메모리를 한 개를 늘려줬어요. 페이지 프레임을. 한 개를 늘려주니까, 한 개를 늘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레임 넘버는 4개가 되겠죠. 1, 2, 3, 4. 그 중에 이제 1, 2, 3, 4는 처음 레퍼런스 되니까 이렇게 페이지 폴트가 나면서 메모리를 이제 처음 꽉 채우죠. 그러다가 1, 2는 여기 있죠. 1, 2는 여기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 안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없으니까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나죠. 그러면서 이제 1번이 제일 먼저 메모리에 왔으니까 요 놈을 리플레이스먼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 3 순서대로 했더니 지금 1번이 금방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1번 또 2번 여기 페이지 폴트가 난 거죠. 또 2번은 금방 나가버렸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가 나가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2번, 3번도 금방 나갔으니까 요걸 리플레이스먼트 하고 3번. 자, 그러면 또 4번 또 금방 나갔죠. 그러니까 또 여기를 리플레이스먼트 하고 4번. 5번도 여기 리플레이스먼트 하고 5번. 자, 그래서 페이지 폴트 난 거를 여기 세 보니까 총 10번 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경우는 아닌데 이 피포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썼더니 메모리 사이즈를 늘려주니까 오히려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나는 이런 이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상한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아노말리라고 표현을 하고,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벨라디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벨라디 아노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예제에서는 메모리 사이즈가 그러니까 프레임이 더 많아지는데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런 이제 여기서 3개에서 4개로 늘렸더니 오히려 페이지 폴트가 하나 늘어나더라. 그리고 내가 5개로 늘리면은 페이지 폴트가 5개로 늘리면 이제 그냥 딱 5번 페이지 폴트 일어나고 더 이상 안 나겠죠. 그건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똑같을 거라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시험에 나올 겁니다. 페이지 레퍼런스가 페이지가 이제 0, 1, 2, 3, 4, 7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로세스의 페이지가 로지컬 어드레스가 0, 1, 2, 3, 4 쓰고 7, 5, 6은 안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지금 5개의 페이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피지컬 메모리는 3개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 페이지 폴트가 나서 피지컬 메모리가 이렇게 바뀌는 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조금씩 바꿔갖고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봤던 요 이그젬플에서 요 레퍼런스 스트링 그죠? 이걸 주고 이게 페이지 폴트가 가장 작게 일어나려면은 몇 번 일어날까 이거죠. 예를 들어 이제 좀 전에 여기서 보니까 메모리를 4개의 프레임으로 했더니 지금 피포는 10번 일어났어요. 10번. 그러면 이제 어떤 옵티멀 알고리즘이 있어 갖고 이제 이 옵티멀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를 가장 작게 일어나게 해주는 어떤 알고리즘이다. 그죠? 그거는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될 페이지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옵티멀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게 몇 번 페이지 폴트가 일어날까 이거죠. 일단 4개 프레임이니까 1, 2, 3, 4는 뭐 필연적으로 처음에 페이지 폴트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 2는 페이지 폴트 안 나죠, 이거는. 왜냐면은 1, 2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제 5번일 때 페이지 폴트가 날 수밖에 없는데, 자, 어느 놈을 리플레이스먼트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1, 2, 3, 4 중에 앞으로 제일 사용이 안 되는 거, 가장 사용. 그럼 1번은 금방 앞으로 사용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4죠. 그 4가 제일 뒤에 사용이 되더라, 이거죠. 제일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되는, 이게 4라서 요 놈을 리플레이스먼트 하고, 여기다가 5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1, 2, 3일 때는 페이지 폴트가 안 나죠. 그런데 이제 4일 때는 요 4가 아까 저기 리플레이스먼트 됐으니까 지금 피지컬 메모리에는 1, 2, 3, 5가 있는 거죠. 페이지 폴트가 나야 되는데 이제 미래의 레퍼런스 스트링을 봐야 되더니 일단 5가 있는 쪽은 리플레이스먼트 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1, 2, 3 중에 하나를 리플레이스먼트 해야 되는데 이 D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뭐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리플레이스먼트 하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총 6번 페이지 폴트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으면은 옵티멀하게 설계했으면은 요 레퍼런스 스트링에서는 6번이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10번 일어났으니까 별로 뭐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미래가 앞으로 사용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될 거라는 거를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측이죠, 예측. 이제 프리딕션. 이 예측은 뭐 우리 학문 중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뭐 통계 이런 거 통계 데이터를 갖고 앞으로 뭐 예측하기도 하고 뭐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올지 예측하기도 하고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잘 들어맞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예측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통계 뭐 기상청 데이터, 기상청 뭐 일기예보나 뭐 우리가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뭐로부터 예측을 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로부터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로부터 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에서는 그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 이 자체가 데이터죠.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내가 요 시점에 와 있으면은 요까지 페이지 레퍼런스 된 거는 안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거는 모르지만. 그러면 요거 이제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는 알 수 있으니까 요걸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예측을 잘하느냐, 이게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죠. 자, 이것도 뭐 이제 프레임이 3개일 때 옵티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는 이렇게 동작하더라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는데 뭐 그거 하나하나 이제 다 따질 수는 없고 이제 책에는 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책 보는지 모르겠네.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런 스케줄 운영 체제 자체를 개발할 거 아니면은 나중에도 별로 이제 사용할 일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쓰면 되는 거지. 이걸 뭐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뭐 구현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다는 건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LRU입니다. 자, 이 LRU는 그러니까 어떤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꼭 이제 운영 체제에 그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외에도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어떤 중간에 이제 잠시 버퍼라는 임시 데이터 영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임시로 집어넣겠죠. 그러다 그게 꽉 차면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죠. 그럴 때 그러니까 꼭 OS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냥 LRU라는 거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가장 사용이 안 된 페이지가 미래에도 사용이 안 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이 LRU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가장 사용이 안 된 게 역시 미래에서도 사용이 잘 안 되더라. 가장 높은 확률로 사용이 안 되더라 하는 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아까하고 똑같은 예제를 주고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번 해보니까 1, 2, 3, 4는 처음 이제 페이지 채우는 단계니까 어쩔 수가 없는 페이지 폴트가 날 수밖에 없죠. 디맨드 페이징에서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 2는 페이지 폴트가 안 납니다. 그죠? 여기 있으니까. 자, 5는 또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때 이제 누구를 리플레이스먼트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사용된 게 4번이죠. 그 다음에 3번이고 2번이고 1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사용이 안 된 거는 1번이죠. 1번. 그냥 제일 제일 가장 옛날에 사용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면 됩니다. 자, 리플레이스먼트 했더니 고마 또 1번이 참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았더라면은 1번을 리플레이스먼트 안 했을 텐데 미래를 모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사용이 안 된 거는 지금 내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죠? 틀렸어. 지금 여기가 아니고 아무도 지적을 안 하네. 지금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요 시점에서 봤는데 요 시점에서 보면은 가장 최근에 사용이 안 된 게 누구죠? 3입니다. 그래서 3.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걸 리플레이스먼트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5가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 그리고 1, 2는 여기 있으니까 폴트가 안 났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3번이 없죠. 폴트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런데 가장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앞으로 보니까 가장 최근에 사용이 안 된 거는 지금 1, 2, 5, 4가 있는 거죠. 1, 2, 5, 4 중에서는 요 4번이 지금 제일 오래됐죠. 사용된 지가. 그래서 요 4번을 리플레이스먼트 하고 여기에 3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바로 또 4번이 사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또 페이지 폴트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앞을 보니까 5번이 제일 사용된 지 오래됐죠. 그래서 또 5번을 리플레이스먼트 합니다. 그럼 5번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1, 2, 5, 3 중에 여기 5번이 있죠.
요놈을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여기에 4로 채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리플레이스먼트 하고만 하니까 바로 또 5번이 사용이 돼요. 그냥. 아주 이제 이거는 LRU 중에서도 제일 워스트 케이스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하여튼 이렇게 했더니 그럼 요 시점에서 보면은 3, 4, 2, 1이니까 이제 사용된 지 제일 오래된 게 1번이 제일 오래됐죠. 그리고 자 그러면 총 이제 8번이죠. 이렇게 되면 8번 페이지 꼴트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게 피포는 10번인데 그죠? 피포는 10번인데 이제 옵티말은 6번이고 어쨌든 2번 줄었다 그죠? 순서가 바뀌어버렸네. 이렇게 2번 줄였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요 뒷부분에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죠. 리플레이스먼트 하자마자 바로 또 페이지 폴트가 나버리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부분 2개 이그젠플이 있었지만 그래도 8번. 이제 그래서 LRU가 이제 괜찮은 알고리즘으로 알려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걸 이제 LRU를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 LRU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느냐 하는 게 관건이죠. 자, 이 페이지 레퍼런스는 우리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인스트럭션 실행할 때마다 페이지 레퍼런스가 일어나죠. 그죠? 한 개의 원 인스트럭션이 지금 예를 들어 1GHz CPU 버텀은 그 리스크 1GHz 리스크 컴퓨터다. 그러면 한 개의 인스트럭션 실행하는데 1나노세컨드입니다. 그죠? 그 1나노세컨드마다 막 페이지가 레퍼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러다가 어쨌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누가 최근에 레퍼런스 했는지를 뭔가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레퍼런스 스트링을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레퍼런스 일어날 때마다 어디 뭘 기록하면은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보다 그 기록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자고. 이렇게 카운트라는 걸 그 이제 피지컬 페이지마다 여기에 뭔가 이제 카운트라는 걸 하나 여기 이제 부착을 해 놓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피지컬 페이지마다 그러니까 각각의 피지컬 페이지마다 이제 카운트라는 걸 부착해 놓고 그 페이지가 레퍼런스 될 때마다 뭐 카운터 타임 스탬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딱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할 때마다 거기다가 뭐 카운트를 쓰는 것도 오버헤드지만 그러다가 이제 페이지가 리플레이스먼트가 이제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카운트를 쭉 체크해보고 시간이 제일 오래된 페이지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페이지가 예를 들어 지금 1GB 메모리다. 그러면은 그리고 4KB 페이지다 이거죠. 만약에 그러면 몇 개 페이지가 있을까요? 지금 1GB니까 2에 20성이고 나누기 2에 4GB는 2에 12성이니까 2에 8성이니까 512페이지 아니 256인가? 256개 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256개 페이지를 이거를 다 이 카운트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시간이 막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이제 하여튼 오버헤드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 하느라고 시스템 성능이 이제 컴퓨터가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그냥. 속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버추얼 메모리 쓰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걸 개선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어버렸네, 내가 넣다 보니까. 그걸 개선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워킹 셋 모델이라고 했어요. 요거 작년에 이제 강의 자료에서 좀 빼버렸다가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집어넣었는데, 이제 요 워킹 셋 모델이라는 거를 많이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워킹 셋 모델이라는 것만 설명을 하고, 이 워킹 셋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거까지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설명이 돼 있긴 해요. 알고리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까지 나가면 또 너무 한 주제에 너무 오래 지칠 걸까봐 이제 일단 워킹 셋 모델이 있다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요걸 먼저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순서대로. 자, 그래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요것도 이제 LRU에 따라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요 스레싱하고 워킹 셋 모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